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인성의 주식학교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계신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10만전자는 정말 올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정말 우리가 10만전자라는 것은 꿈으로만 봐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10만전자를 바라봐도 되는 구간이 오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는데 AI 시대에는 종합반도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7월 28일날 업로드가 된 리포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때 당시에 나왔던 현재 주가가 71,700원인데 목표 주가는 87,000원대로 지금 매수에 대한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인데, AI 시대가 이어질수록 결국에는 DDR5라든지 HBM3가 더욱더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DDR3에서 DDR4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여기에 대한 성능 상향 수준이랑 DDR4에서 DDR5로 올라가는 성능 상향 수준이 굉장히 갭 차이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용량에 대한 차이만 보더라도 3에서 4로 넘어갈 때는 한 2배가량의 증가를 했다라고 치면은 4에서 5로 넘어갈 때는 용량 자체만 보더라도 4배 정도가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확실히 AI 반도체를 준비하는 만큼 기능면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는 그런 DDR5가 개발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HBM3 또한 이제 고대역 메모리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AI라든지 로봇 산업에 대해서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분석을 하거나 이제 프로세스들이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산업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HBM3라든지 DDR5 같은 고성능 고메모리가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DDR4 같은 거는 재고 자산이 쌓이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처치곤란에 대한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감산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을 하면서 빠르게 재고 물량들을 소진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앞으로 수익성이 좋은 DDR5랑 HBM3에 대한 미래가치 프리미엄을 가지고 주가가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최악을 지난 다음에 앞으로에 대한 긍정적인 산업의 방향성만 남은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AI 산업에 대한 전망,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최악을 지나고 나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뒷받침이 되는 거는 반도체에 대한 카펙스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미래 가치 전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 카펙스라는 단어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본적 지출이라고도 하고요, 미래 이윤 창출을 하거나 가치를 취득하기 위해서 계획된 지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투자 과정의 비용을 얘기를 하는 게 카펙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카펙스가 얼만큼 지금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예측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미래가치 프리미엄이 예측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게 반도체 대표적인 3사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이 카펙스 추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3사 대표적인 삼성전자, TSMC, 인텔 이 세 가지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을 비교했을 때 21년도에서도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좀 투자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22년도는 좀 위기가 있다 보니까 TSMC랑 삼성전자는 좀 비슷하게, 그래도 삼성전자가 조금 더 높게 투자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23년도에는 더 역대급으로 투자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갭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AI 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3분기가 지나고 났을 때부터는 이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풍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 이런 전망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현상에서 AI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계속해서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점유율을 빠르게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캐파를 준비를 해놓은 게 삼성전자라는 거죠. 그래서 카펙스를 많이 투자한 만큼 그만큼에 대한 생산력이라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를 거의 다 끝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빠르게 치고 올라가면서 글로벌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올해 실적 자체가 삼성전자에 대한 최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급인 투자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재차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반도체 부분이 적자가 나타나면서 2009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반도체가 적자가 나타났다. 하지만 역대급 투자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기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속에서도 10조 7천억 1분기 동안만 이렇게 역대급으로 투자를 보여주기 시작을 하면서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있는 그런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은 지출 금액이 크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좀 조정이 있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은 될 수 있어도 이게 지속적으로 시간이 흘러서 본다라고 하면은 그만큼에 대한 산업의 배경이 받쳐주기 때문에 역대급에 대한 실적 턴어라운드로 돌아올 수 있는 기대감, 그 기대감을 우리가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은 미래가치 프리미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기에 대한 좀 계산을 하셔야지만 저평가받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잘 선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에 대한 차트를 우리가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삼성전자가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장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는 흐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동성으로 96,800원까지 올라갔다가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한번 장이 안 좋아서 빠지고 있는데 재차 최근 들어서 반등이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봐야 되는 거는 계속해서 크게 한번 밀리고 나서는 그 이상으로 빠지지 않는 저점을 계속해서 위로 올리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하게 한번 밀어놓고 나서 여기 저점 형성이 됐고 나서 반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6만원대 언저리에서는 한 번 더 버텨주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떨어지는 추세지만 매수를 분할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사 모아간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한번 상승 추세가 타면 또 이렇게 길게 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정고점을 돌파하는 10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내년 이후부터는 전망이 이제 기저효과도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최악의 상황 이후에 회복하는 구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이 실적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결과를 같이 가지고 나서 투자 심리가 살아난다는 것은 우상향으로 무섭게 올라갈 수가 있고, 특히나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최악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이 최악을 지나서 서서히 회복하는 구간만 남았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반도체를 무서워할 구간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 기회가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나 거기에 대해서 좀 동감을 하는지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외국인들은 보유 비중을 계속해서 늘리면서 계속해서 사 모아가고 있는 흐름이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트레이딩을 하는 외국인이 다른 건 몰라도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사 모아가는 전략이 이어진다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보다는 주가에 대한 레벨이 크게 한번 오를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의 중요도보다는 이 박스권 안에서는 계속해서 사 모아간다라는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바라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주가에 대한 레벨이 한층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외국인도 그렇게 보고, 모든 글로벌 시장에 저평가를 받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많지만 시장과 글로벌은 삼성전자를 선택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삼성전자에 대한 기업의 가치를 믿고 투자를 해볼 만한 구간이 오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개인들도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고점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좀 안 좋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항상 삼성전자는 역사적인 저점이었다라는 얘기가 항상 많고, 언제나 지금은 비싸 보이지만 시간이 흘렀을 땐 지금 가격이 돌아오지 않는 저점이었다라는 역사를 항상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우리가 크게 걱정할 구간은 아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이런 우량주와 대형주를 샀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오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걱정해서는 안 된다. 그냥 테마주 성향으로 트레이딩으로 접근했을 때 물렸다라고 하면은 손절에 대한 대응이 빠르게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분할적인 접근적 방법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수익을 볼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은 향후 전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미래가치 프리미엄을 계산하며 따라오시고 리서치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뷰로는 지금에 대한 상황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4분기부터는 주가도 서서히 회복하는 국면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까지는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상승을 주도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리서치를 받으시면서 도움 받으시고 이 삼성전자에 대한 방향성에 따라서 같이 공부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